예, 지금 현안 발언 중에 제가 문제 제기 좀 하고 싶은데요. 민감 국가 리스트가 3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걸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사실 에너지부에서 그 해명을 할 때, 언급을 할 때 이제 최하위라고 그리고 기타 지정국자로 했는데 실제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이게 민감도를 두로 등급을 나누지 않았고 특히 지금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 그다음에 3급 등급까지 나눈다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외통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눴다는 근거가 되는 그냥 미국 측의 말로 설명된 것 말고 그 근거를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께서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측이 설명을 근거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좀 요약을 해보면요. 미국이 민감국 리스트를 지정했다.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미국 말만 믿고 나가겠다. 그게만 나았다. 그러면 미국 말은 뭐냐? 보안상이거나 기술적 문제다. 전체를 보면 매우 축소지향적이고 안이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는 게 낫지 않냐고 오히려 미국의 변호사 같습니다. 외교 장관이. 그리고 대변인 같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드레스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좀 전에 제가 그 정보를 내놨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규정에 찾아봐도 등급별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걸 좀 가져와서 아니라고 이런 미국이 말이 맞다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방금 심각하게 대처하겠다 그랬는데 한미협력이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럼 뭐 하려고 심각하게 대응합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특수합니다. 물론 또 이것도 찾아보셔야겠지만 이 나라들 중에 상호 보장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정보국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파악을 했어야 할 문제고 적어도 소통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계세요. 다 이렇게 뭔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미국 말만 지금 옮기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핵무장은 아니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한 말입니다. 핵무장 때문이 아니라고요? 네. 설명 안 한다면서요? 원인을 설명 안 그런 게 아니고 기술 보안 문제라고 답을 했다니까요. 자, 만약에 저도 뭐 100%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걸 핵무장 때문이라고 보면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 범주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은 2023년 조선일보 인터뷰부터 그다음에 국정보고, 업무보고, 국방부, 그다음에 4월 27일 워싱턴 선언위에 김태효의 사실상 핵공유란 얘기 그리고 사실상의 핵배치 수준이다 얘기했는 날짜를 한번 봐주십시오. 1월 2일 날 얘기했는데 1월 2일 날 바이든이 노라고 했고요.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라 그랬고요. 윤석열이 1월 11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같은 날 미국의 NSC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바로 핵공유 아니라고 바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거를 여러분 비핀 나랑 누군지 아시죠? 미국 측 대표입니다. 거기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핵 무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다. 이보다 확실하게 미국의 답이 적극적이고 확실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말한 건 만약에 이게 핵무장 때문이라면 이렇게 근거가 넘친다는 겁니다. 수미테리 기소했을 때 제가 작년에 외통위에서 이 문제 제기했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선일보가 수미테리를 데리고 외교부가 칼럼까지 지원하면서 핵무장을 막 얘기할 때였고 수미테리에 대한 기소문을 보면 핵무장에 대한 공소사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뭔지 아무도 외교부에서 얘기하지 않고 저는 거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미테리에 대한 조사는 11년간 지속됐는데 왜 저 시점에서 얘기했을까? 그러면 저게 다시 올해 1월에 민감국가 지정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확실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 전문가 그룹, 특히 마지막에 컨트리맨 저분은 미 국무부의 비핵 확산 차관보입니다. 그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라고 LA타임스나 로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요. 저거는 아틀란틱 카운슬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핵무기 전문가 365명한테 물었는데 다음 핵무장 국가가 우리 리스트가 3번입니다.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핵실험으로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상원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는 걸 정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지금 국회와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16차례 벌어집니다. 또 저는 법안 소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국힘 의원 12명께서 공발하셨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파악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례가 있다. 이상 둘 다 똑같이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둘 다 보수 정부입니다. 똑같이 이게 미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한성주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그 이후에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핵무장이 뜻이 없고 비핵화를 약속함으로써 6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기술적 보완으로 물러가면 이거 해제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교부 장관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오히려 여당 의원님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확정하는 것이 여기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장관님이 인식이 좀 아니었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신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하나씩 좀 나눠서 핵심을 얘기해 봅시다. 기술 보안 문제라고 장관님이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법사위에서 미국을 믿고 문제를 다루겠다. 이 말은 미국의 설명대로 가겠다는 건데 제가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에너지 행정명령입니다. 저기에 센시티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비민감 국가 출신자, 민감 국가 리스트, 민감 국가 출신자. 저기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없고요. 이게 2022년인데 강화되는 추세인데 거기에 하위 기준을 따로 저 이후에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부가 얘기하는 게 일단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런 혈맹이한테 아니 외국계 근로자가 와서 탕비실에 과자 훔친 정도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한 건이든 세 건이든 네 건이든 미국의 법이 있잖아요. 간첩법이 있고 원자력법이 있고 그 일탈은 전부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우리나라를 올려야 되는 문제에 대한 중간 메커니즘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꿀릴 게 없으면 핵무장이 꿀릴 게 없으면 미국한테 당신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조셉 윤한테 초치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이거 모욕입니다. 그러면 그걸 자신이 없어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미국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한국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 이거는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사전 통보 없이 그대로 올린 거는. 또는 기술 유출이면 그것도 일탈인데 일탈이 아니라면 그 기술 유출의 배후에 우리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한테 항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떳떳하면 미국의 의견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비밀이라도 반드시 동맹에 대한 모욕적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설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라면 핵무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오프 더 테이블 아니라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지금이라도 한성조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들처럼 비핵화 선언에서 재고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오히려 지금 하셔야 하고 여당 의원들한테 그 결의안도 취소하시라고 오히려 권고하셔야 됩니다. 오프 테이블도 제가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 플랜 B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정확한 설명 아닙니다. 그리고 항의할 필요조차 없이 조셉 윤 대사 대리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는 외교정책에 관련 문제가 아니고 기술 보안에 관한 문제라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뭐하러 불러다가 항의를 합니까? 동맹을 대할 짓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만 이건 동맹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순전히 에너지부에서 간접법으로 걸린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트로 올린 국가에 대한 모욕이죠 동맹한테. 만약 그게 이유라면 모욕을 하고 볼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외교부에 요청했는데 아까 외교부 장관은 그냥 들은 말이고 근거 자료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외교부에서 서면자로 지금 요청하니까 외교부 협력관의 문의는 별도 제출드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언론은 근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저는 아까 근거 자료 말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없다면 없다고 그냥 들은 말일 뿐이라고 확정해 주시라고 저는 외교부 장관이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마치 근거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제일 3등급이니 2등급이 1등급 자체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들은 겁니다. 미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저는 미국이 한미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한국한테 개선을 시켰을 때 한국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부분을 개선할 희망이 있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맹이고 동맹이고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미국에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상 원인은 우린 모릅니다. 짐작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이건 모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운 의미에서 미국이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측에 요구할 사항이 없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합리적 추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 얘기해도 안 듣는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술 유출이든 저는 거의 핵무장이라고 보지만 그 핵무장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의 경고를 줬음에도 한국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히려 이걸 던지고 지금 얘기 안 하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아, 예. 봅니다. 많이 바뀌셨네요. 저는 그쪽을 계속 분석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민감 국가, 둔감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이제 17개 연구소에서 핵 관련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한국 연구자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의원님 어쨌든 DOE에서는 뭐 이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기술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믿는 게 저는 둔감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 보시면 에너지부와 미국의 18개 기관과 연결돼 있고 CIA 국장이 에너지부 정보 방첩국에 옵니다. 그게 또 민각 국가로 원래 국방수권법에서 강화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저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이 무려 30개의 지부가 전 미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최소 규정입니다. 참여 불가, 접근 금지, 배제될 수 있음, 사전 승인. 지금 조셉 윤이 뭐라고 그랬냐면 1년에 2,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 못 갈 수 있고요. 이거 둔감하게 접근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미국이 이걸 지정한 걸 알아내셔야 되고 열려있는 것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타진하셔야 됩니다.